양팀 선수들의 감정 다툼이 크게 번졌고 벤치에서도 가담해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건희입니다. 최근 농구계에도 불문율로 시끄러웠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불문율은 잊을만 하면 매년 터져나오는 이슈이기도 하고 팬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불문율 과연 지키는 게 맞을까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까요?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불문율. 전 세계 스포츠에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통하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는 경기 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볼 소유권을 진 쪽이 공을 라인 밖으로 걷어내서 중단하고 재개될 때 공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야구는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나 보내기 번트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홈런을 친 타자는 베이스를 돌 때 천천히 걷지 말아야 되며 세레머니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농구 또한 여러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특히 큰 점수차가 나 승부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추가 득점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거나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상대팀이 납득할 만한 상황, 즉 시즌 막판 상대 전적과 득실 차이로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명분이 없는 경우에 불문율을 어긴다면 응징을 위해 보복성 플레이로 거친 파울이 나오면서 팀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패한 팀의 배려 혹은 존중의 이유로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갑론을박할 여지도 없는 국내 프로농구에만 있는 말도 안 되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낡고 낡은 선후배 문화는 이제 국내만 소수 남은 문화로 당장 없어져야 하는 잘못된 문화라고 봐야겠죠. 신인 주제에 건방지게 몸싸움을 즐기네? 후배 주제에 감히 파울로 끝내? 일각에서는 에이 설마 아직도 그런 게 있겠어? 하지만 암묵적으로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선배에게 맞고 얼차례 당하기 일쑤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문화인지조차도 인지가 잘 안 될 때였고 그렇게 당했던 후배들이 선배가 돼서 똑같이 악습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본인이 겪었던 고통을 되물림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이런 썩어빠진 생각이 비슷한 시기에 NBA, KBL, WKBL 모두 불문율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NBA에서 지난 2월 13일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경기에서 종료 10여 초를 남기고 21점 차로 이미 앞서면서 클리블랜드의 승리가 결정난 상황에서 갑자기 베테랑 트리스탄 톰슨이 볼을 달라고 하더니 달려가서 덩크슛을 시원하게 성공시킵니다. 경기 직후 토론토 선수들은 불문율을 깼다며 톰슨에게 달려가 일제히 항의했고 토론토 홈 관중들도 톰슨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론토 감독은 무례한 행위이며 농구와 스포츠에 대한 모욕이다 넌 나에게 모욕. 비난을 했습니다. 최근 폼이 떨어지고 이 경기에서 2득점에 불과했던 톰슨이 단지 개인 스탯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원정이었기 때문에 팬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득점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같은 날 KBL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DB와 KCC 맞대결에서 10여 초를 남기고 DB가 11점 차로 앞서던 상황에서 악수 타임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갑자기 김시래가 리바운드 후 달리더니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KCC 선수단은 황당하다는 듯 단체로 항의를 했고 DB는 골득실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라고 맞받아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내 프로농구는 플레이오프를 위한 후반기를 달리고 있고 순위권 싸움에 골득실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에서 우리은행이 8점 차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신인 이민지가 종료 직전에 3점 슛을 깔끔하게 터뜨립니다. 이 경기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삼성생명 감독은 수비를 하지 않고 경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슛을 던졌다. 기분이 좋지 않다. 라며 속내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민지의 평균 득점이 더 올라갔으면 해서 슛을 던지라고 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WKBL은 리그 특성상 NBA나 KBL처럼 악수 타임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고 있는 팀에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득점하고 수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인왕을 경쟁하고 있는 루키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1분 1초에 1득점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 사과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맞나? 불문율 이슈로 뜨거웠던 화재 사건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2년 전쯤 2022년 12월 10일 뉴올리언스와 피닉스전에서 종료 6초를 남기고 뉴올리언스가 9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악수 타임이었는데 갑자기 지고 있던 피닉스의 크리스 폴이 레이업을 시도합니다. 먼저 불문율을 깨 뉴올리언스의 자이언은 곧바로 상대 코트로 넘어가서 파워풀한 360도 윈드밀 덩크를 한 다음에 홈팬들에게 격한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걸 본 피닉스 선수들이 격하게 흥분하면서 결국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닉스 선수들은 경기 후 노 스포츠맨십이라고 흥분했고 뉴올리언스의 맥컬럼은 덩크를 맞기 싫었으면 돌아와서 수비를 했어야지 라면서 일침을 가했죠. 재밌는 건 당시 뉴올리언스 지역 방송 해설자들도 노노노 이러면서 불문율을 때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몇십 초를 그냥 코트 위에 가비지로 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세레머니까지 곁들이는 건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눈이 즐거워진 훌륭한 퍼포먼스였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덩크 지렸다! KBL 19-20 시즌 원주 홈에서 DB와 SK 경기에서도 불문율을 두고 코트가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습니다. DB가 12점 차로 앞서던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DB의 두경민이 3점 버저비트를 날렸고 클린슛과 동시에 양팔을 벌리면서 의도치 않게 도발성 세레머니를 했죠. 불문율을 감안해 느슨하게 수비를 했던 SK 선수들은 경기 종료 직후에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순위 싸움을 했던 DB로서는 공격률을 위해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골득실을 위해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경민의 세레머니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농구 전문가들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 한다. 불필요한 세레머니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홈코트이기 때문에 관중을 향해 홈팬들을 위한 세레모니였던 것이지 상대팀에 대한 조롱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두경민이 당시 논란이 좀 많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제재하고 항의하는 모습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SK는 홈에 돌아가서 경기력으로 복수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불문율을 어겨 감독들이 악수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난 KBL 14-15 시즌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대팀 감독의 악수를 거부하는 것은 경기 매너상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쿼터 3분을 남기고 오리온이 KCC를 크게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점수 차이가 조금씩 줄자 당시 오리온 감독이었던 추일승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수비와 패턴을 다시 점검하는 작전을 지시했는데 이를 본 당시 KCC 허재 감독은 황당하다는 듯 상대 벤치를 노려봤죠. 경기 종료 후 불편한 심기를 비추면서 악수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허재 감독뿐 아니라 전창진 감독도 과거에 이런 불문율을 어기는 상황에서 악수를 거부하거나 언쟁을 벌인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23-24 시즌에도 KT의 송영진 감독이 소노 전 김승희 감독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KT와 소노 경기 4쿼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집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승희 감독이 주전을 전부 뺐는데 KT 송영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비춘 김승희 감독은 경기 종료 후에 악수를 거부했고 송영진 감독이 그런 김승희 감독의 손을 붙잡았는데도 한 번 더 손을 뿌리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송영진 감독은 라커룸까지 쫓아가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카톡으로도 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김승희 감독이 그렇게 미안하면 선수 한 명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송영진 감독은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라면서 일단락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사과할 일인지는 좀... 그리고 미국 대학농구에서 불문율 이슈로 집단 난투극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2일 NCAA 1부 리그 캔자스 대학과 캔자스 주립대학의 경기 막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랭킹 3위로 올라와 있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캔자스대가 81대 59로 크게 앞서고 있던 종료 4.6초 전에 더 이상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캔자스 주립대의 다후안 고든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공을 가로채서 그대로 달려가서 레이업을 시도했고 공을 뺏긴 캔자스대의 실바우드 수자는 끝까지 따라가서 블록슛을 했고 넘어진 고든을 향해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결국 양팀 선수들의 감정 다툼이 크게 번졌고
벤치에서도 가담해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수차를 떠나 정상적으로 플레이에 맞선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불문율 때문에 이런 오해와 감정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면 저는 그냥 불문율을 없애고 양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였으면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인데 바뀌지를 않으니 가비지 타임 때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문율 때문에 재미없어지는 가비지 타임이 만들어지는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9초 동안 8점을 넣어서 역전한 밀러 타임, 33초 동안 13점을 쏟아부어서 역전승한 팀의 타임, 그런 기적 같은 경기가 한 번씩 나오는 것이 NBA입니다. 프로라면 마지막 한순간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가비지 타임이 발생을 하면 종료 3분에서 5분 정도를 남기고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세컨 유닛, 서드 유닛 같이 벤치 멤버들에게는 가비지 타임 1분 1초가 정말 간절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인들한테는 더 그렇겠죠. 불문율에 눈치 보느라 슛 한 번 제대로 던져보지 못하고 공만 돌린다면 프로 무대가 간절한 그런 후보나 신인 선수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시간일 겁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겠습니다. 팬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농구라는 스포츠의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 직관을 하거나 시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내서 직접 보러 온 팬들이나 시청하는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팬 서비스는 둘째치고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최이한 감독님의 너희가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을 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 명언이 한 번씩 떠오릅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분들도 팬들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농구계에서 쓸데없는 불문율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 댓글로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농구 콘텐츠 농구 원샷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 원샷!